한국 사회의 담론이 6등에서 25등의 관점에서 사회를 읽어보려 하지 않습니다. 정치 집단도 이 6등에서 25등들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6등에서 25등 당사자들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려 하지 않습니다. 무슨 지잡대니, 조석기업이니 이런 자학적 키워드로만 논해지게 만듭니다. 정작 한국 사회의 80%에 육박하는 숫자가 가장 많은 보편적인 절대다수인데 말이죠. 대학 못 가면 뭔지 알아? 잉여인간이야, 잉여인간. 잉여인간 알아? 인간 떨거지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여러분들은 혹시 중학교 때 성적이 몇 등 정도였습니까? 보통 한 반에 학생이 한 30명 정도가 있다고 치면 아마도 대부분 6등에서 25등 그 사이였을 분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이 가쁜 중학교 성적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오늘은 이걸로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성이라는 건 뭘까요? 흔히 공정한 룰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이를테면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각자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낸 쪽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이런 이미지.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런 공정한 룰에 대한 논의들은 말이죠, 결국 상위 20%로 진입하는 관문 혹은 사다리가 얼마나 공정하게 설계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만 짜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 사회가 논하는 이 공정성 어쩌고에 대한 논의들은 결국 1등에서 5등까지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오늘 중학교 성적을 물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량적으로 퉁쳐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반에 대략 30명 정도의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대강 1등, 2등이 특목고에 가고 3등에서 한 5등까지가 자사고에 간다면 실업계에 진학하는 학생들 제외하면 6등에서 25등 정도의 학생들이 일반고에 갑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떨까요? 이 6등에서 25등들은 서울 소재 4년제 명문대학교에는 못 갈지 몰라도 일단 대학교에는 진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대학 졸업 이후에는 어떨까요?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채우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의 평범한 절대다수의 사람들이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뿌리인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대부분을 차지하는 80%들의 삶 그 자체의 질에 대해선 음소거 처리하는 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이미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입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정신이, 학종이니 뭐 이런 대입 논쟁도 초점은 결국에는 뭡니까? 사실 이게 결국 1등급, 2등급 나올 학생들의 경쟁과 관한 이야기입니다. 필연적으로 발생해야만 하는 6등에서 25등에게 정말로 필요한 교육은 뭔가? 이런 고민은 그냥 뭉개버리는 겁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6등에서 25등이 한국 사회에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적 역량, 시민적 소양, 문화적 향유 능력,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역할이 있는데 그건 다 어디에 간 겁니까? 그냥 학교에서 조용히 있는 친구들이니까 아무런 응답을 안 하는 건가요? 근데 이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활도 그렇거든요. 언론이나 담론이 주목하는 대학생 이슈, 그건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거점 공립대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1등에서 5등들의 공부, 대학원 진학, 취업에 관한 것들이죠. 취업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대기업 봉채, 공기업, 공무원 채용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청년 취업 문제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취업 준비해야 할지조차 막막해서 공무원 시험 도전하는 것조차 지레 겁먹고 그냥 중소기업 가겠다고 말하는 지방대생 이야기는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 와중에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중요하다. 중소기업 키워야 한다.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근간이다. 근데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 우수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식의 한탄입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친다는 그 중소기업에서 6등에서 25등들 개개인이 본인들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직무를 숙련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성과를 내면 그걸 바탕으로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이들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게 기업의 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편 다수가 겪고 있는 이런 불공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별로 하지도 않고 왜 그저 20%에 진입하는 관문에 대한 공정성 이야기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수많은 담론과 정치적 입장들이 6등에서 25등들에겐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구호인 겁니다. 한국 사회의 담론이 6등에서 25등의 관점에서 사회를 읽어보려 하지 않습니다. 정치 집단도 이 6등에서 25등들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6등에서 25등 당사자들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려 하지 않습니다. 정작 스스로도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30명짜리 중학교 교실에서부터 20%에 진입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학습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 6등에서 25등들은 무슨 지잡대니, 조석기업이니 이런 자학적 키워드로만 논해지게 만듭니다. 정작 한국 사회의 80%에 육박하는 숫자가 가장 많은 보편적인 절대다수인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절대다수의 삶이라는 건 일종의 표준적인 삶에 가까운 것이지 않습니까?
표준적인 삶이 그보다 더 노력하고 더 뛰어난 사람들보다 좀 덜 성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적어도 이 표준들이 자학의 키워드로 지칭될 이유는 없는 거죠. 절대 다수의 대부분의 사람을 자학의 키워드로 읽어야 하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보편 다수의 사람들이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게 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일까요? 상위 20%에 진입하는 룰에도 공정성이 필요하지만 보편적인 80%의 삶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논의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공정함에 대한 논의죠.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음소거되고 있는 이 80%의 삶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게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채널 시작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나 혹은 저희 팀의 정치 성향이 뭐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좌파냐 우파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이분법이 굉장히 낡은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껏 한국 사회가 시도하지 않았던 이 6등에서 25등들의 관점이라는 틀로 사회를 읽어보려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가 혁신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6등에서 25등으로 살아왔습니다. 전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대학교도 중퇴했습니다. 이건 고졸이죠. 보편적인 레일에서 탈선한 삶을 살았고 보편적인 룰에서 뛰쳐나가 살았습니다. 스스로 룰을 만들거나 다른 레일을 깔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는 결국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쏘다니는 거 제외하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답답하기만 했거든요. 학교나 사회가 하나의 가스실 같았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을 전부 가스실에 밀어넣어놓고 쪽다란 문 하나를 뚫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한테는 안정이나 혹은 성공을 주고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전부 실패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사람들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서로 밟고 눌러가면서 무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 교육이 그런 식이었어요. 권위적이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성적 올려서 좋은 대학교에 가면 성공한 인생인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인생 조진다고 겁박들을 하죠. 막상 살아보면 그게 사실이 아닌데 말입니다. 오로지 상위 20%에 진입하는 것만을 지상과제로 삼는 것, 그 외에 다른 어떤 대안도 외면하는 그런 것이었죠. 물론 그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비난받을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별로 그럴 생각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이 20%가 되고 성취하는 거 좋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뭐 되게 못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린 그냥 절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일 뿐인데 부당한 대접 안 받고 적당히 잘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 한국 사회는 이 6등에서 25등들에게 미묘한 열패감을 주입합니다. 지잡대, 조석이요 이런 언어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편적인 레일을 탈주한 까닭은 상위 20%로의 진입 경쟁 말고 다른 방식으로 좀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6등에서 25등인 처럼 머물면서 그러면서도 제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죠. 제 정치적 입장은 이 80%들 쪽에 서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접받을 수 있게 되는 최선의 경로에 서는 것, 그게 제 정치적 입장입니다. 이 6등에서 25등들이 나아가 6등에서 30등들이 중등교육과 대학교에서 배움의 재미를 포기하지 않고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면 교육이 혁신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직무 역량이 올라가면 중소기업이 혁신되겠죠. 이들이 사회와 직장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으면 한국의 노동인권이 진보할 겁니다. 이들이 자존감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한국 사회가 더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좌우 이데올로기니 성장이니 분배니 자유를 택할 거냐 평등을 택할 거냐 이런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고 시급히 바꿔야 하는 것은 초점을 맞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6등에서 25등이 교육, 노동, 사회, 공정함의 룰이란 목표에서 유리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게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짜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시피였습니다. 그 버튼 눌러주시고 니 몇 등에 뭐? 네 들어가면 됩니다.